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범위가 변경됐을 때 걔를 어떻게 자동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 이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기 전에 함수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indir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셔야지만 돼서, 일단은 먼저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A1 셀에 100, A2 셀에 200, A3 셀에 30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셀 주소라고 하는 셀 선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셀 값.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요 셀에다가 제가 셀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셀에 들어가 있는 값이 표현된 부분을 여기다가 표시할 거예요. 그 함수가 바로 indir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indirect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대충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direct 함수가 아니라 indirect, 그러니까 한 번 간접이란 말이에요. indirect 함수는. 그래서 indirect 함수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떤 셀 주소를 선택할 거예요. A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indirect를 해서 여기에서 값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해라? 셀 주소로 인식해서 한 번 더 가라. 그게 바로 indirect 함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그 결과가 당연히 텍스트가 되겠죠? 그 텍스트가 그냥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이동해야 될 셀 주소. 그래서 그 셀 주소에서 해당되는 이동하는 그 셀에 있는 결과값을 가지고 와라. 그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함수를 한번 완성해 보실게요. equal 하신 다음에 in 쓰시면 첫 번째, 두 번째 indirect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함수의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의 설명을 확인해 보시면 indirect에서 함수 설명이 확대를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in 보시는 것처럼 indirect를 보시면은 텍스트 문자열로 지정한 셀 주소를 돌려줍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인 텍스트를 지정한 셀 주소로 인식해서 그 셀 주소로 이동해서 거기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탭키 선택하셔서, 자, 여기 있는 요 셀에 여기에 가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셀 주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로 이동해서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indirect는 D4셀에 가면은 주소가 있을 테니, 마치 보물주도 같은 거죠. 보물주도의 하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동하면 뭐가 있다? 가져와야 될 값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값이 없을 때 에러 메시지의 유형을 보시는 것처럼 이 레퍼런스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참조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봤더니 여기에 가면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을 텐데 거기로 이동하면 돼. 마치 이런 거죠. 가봤는데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동해야 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령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참조 오류를 내겠죠. 값에 대한 밸류 오류가 아니라 참조 오류를 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우리 그냥 값을 입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왜냐면 값을 계속 바꿔서 입력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사용자한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죠. 저번 시간에 저희 뭐 배웠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다 한번 줘볼게요. 목록으로 만들어서 3개밖에 안 되니까 A1, A2, A3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는 나올 수 있는 값이 뭐뭐 있다? A1, A2, A3. 자, 그러면 이제 좀 명확하시겠죠? A1을 선택하는 순간에 드디어 값이 나왔죠. indirect, 여기에 가면 indirect 값에 대한 값이 있다. 그런데 걔는 뭐다? 값이 아니라 주소다. 글로 한번 더 이동해라. 갔더니 A1이 있어요. A1으로 이동했더니 100이 있어요. 100을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서 2를 찍으면 200, 당연히 3을 찍으면 300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값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인다이렉트 함수는 인다이렉트 함수의 결과값. 즉 무슨 얘기냐? 다이렉트라고 하는 함수의 요 부분 있죠. 요게 주소값이다. 그런데 아까 저희 잘 보시면은 뭐였냐면 이 주소값에 대한 부분이 자, 여기는 요 값이요. 요 값이 기본적으로 텍스트열이다. 문자열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문자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좀 확장시켜서 자, 일단 갔는데 그 셀에 있는 값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뭐다? 예, 주소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 그 이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그 범위의 이름이 자동으로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나는 범위를 어떻게 자동으로 늘어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데이터 표 기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예,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 범위를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표를 선택하시면 표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애널라이저는 제가 또 추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메뉴는 안 나오실 거고 표를 선택하시면 디자인 하나만 나오실 거예요. 자, 표 이름을 제가 여기에 표 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얘를 부서로 바꿀게요. 즉, 이 표 전체 이름은 부서예요. 그 중에서도 부서의 이건 뭐죠? 부서의 부서죠. 이건 부서의 뭡니까? 표 부서의 홍보부, 표 부서의 관리부, 표의 영업부, 그 다음 표의 어떻게 됩니까? 얘는 총무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불리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에 39, 40, 41, 42, 그러니까 C 39에서부터 42까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제가 표 1을 이름을 부서로 바꿨어요. 부서표의 부서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를 범위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를 수 있다? 표 이름,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열 이름. 글머리죠. 열 글머리.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얘를 부르는 통칭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운트 함수가 있죠. 카운트 함수는 숫자만 세는 거고 카운트 A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해당되는 범위에 숫자든 문자든 채워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A 함수를 선택해서 불러올 거예요. 부서라고 하는 열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셋이요. 그러면 걔가 숫자든 문자든 일단 채워만 되어 있으면 되죠. 지금 저희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표 이름을 제가 뭘로 바꿨죠? 부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죠. 그 중에서 저는 무슨 열이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부서의 부서열이죠. 부서의 부서열.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서표의 부서라고 하는 열에 지금 보시는 파란색의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범위에 숫자든 문자든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얘는 결과로 던져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괄호,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4가 돼 있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HR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밑에다가 추가하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늘어났죠? 자동으로 범위가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편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늘어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추가하면 당연히 안 늘어나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면 안 늘어날 겁니다. 무조건 표는 연관되어 있는 줄 또는 옆으로 칸 쪽에 바로 셀과 인접한 쪽에 데이터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표를 확장시켜 버린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다가 부서명을 뿌려주는 거,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목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부서 이름 있잖아요. 부서 이름을 여기다 뿌려줄 거예요. 자, 그럼 부서명
그 다음에 인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부서명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인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유효성 검사를 뽑아낸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부서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 보실게요. 요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부서명을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목록으로 만들어야겠죠. 목록으로 만들고 목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오케이. 그죠?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뭐냐면 부서의 부서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서, 그쵸? 부서에 중괄호 열고 부서. 이게 이름이었죠. 이게 이름이었어요. 부서라고 하는 표에 부서 열을 여기다가 뿌려줘라. 이미 정의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시는 순간에 에러가 나죠. 이 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식 탭에서 함수 삽입을 클릭해 수정하거나 도움말을 클릭하여서 나타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얘는 뭐냐면 수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식에 문제가. 그럼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equal 부서의 부서. 근데 얘가 제가 인식을 못하는 걸까? 그러면 얘가 텍스트니까 혹시라도 이 텍스트니까 텍스트는 앞뒤에다가 이렇게 해볼까?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록 원본은 구분기로 불리는 목록이거나 또는 행열을 참조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행열인데 표에 대한 부분에서 부서라고 하는 열에 대한 참조인데 왜 이게 적용이 안 될까?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왜 이게 안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부서의 부서가 표 이름의 범위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하나의 큰 범위잖아요. 그런데 얘는 따지고 보면 뭐냐면 참조값이죠. 그러니까 주소에 대한 참조값이에요. 텍스트가 아니라 주소에 대한 참조값이니까 얘가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 이 값은 범위에 해당되는 여러 값들이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하는 걸 얘한테 인식시켜 주려면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인다이렉트 함수 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그죠? 여기다가 인다이렉트 함수를 감싸셔야 돼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엑셀 셀에서 인다이렉트 함수를 입력하시면 인텔리전트 기능이 활성화돼서 자동으로 함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함수에 대한 인텔리전트 기능이 안 나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스펠링이 하나, 두 개 틀리면 거기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안 내보내준다고요. 결과가 안 나와버려요. 중간에 이 함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indirect, 자, indirect 함수를 놓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indirect,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아까 연습했을 때는 A1 셀, 어떤 특정한 셀을 찍으면 그 셀이 값을 가지고 와서 걔를 다시 뭘로 바꿔줬죠? 셀 주소로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ndirect, 그 다음에 부서의 부서. 이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뭐다? 주소야. 네가 이동해야 될 주소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시면 또 에러가 나요. 짜증나시죠?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indirect에서 부서의 부서명.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오류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표에 대한 부분에 이름을 직접 어떠한 부분을 바로 셀이 아닌 다른 기능을 통해서 참조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다이렉트로 감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참조로서 계속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인다이렉트 함수를 보시면 인다이렉트 함수에서 그래서 아까 인다이렉트 함수에 여러분들 한 10분, 5분 전에 나왔던 그 도움말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텍스트 문자열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을 우리가 어떤 셀 값을 찍을 때는 셀 주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값을 가져왔지만 직접적으로 여기다 저희가 그 값을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텍스트가 돼야 돼요. 문자열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로 얘가 얘 저기 뭐야 걱정하지 마. 표 이름 아니야. 얘 텍스트야 텍스트. 이렇게 얘한테 한번 우리가 접고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함수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셀 주소를 직접 써줄 때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A1이라고 저희가 써줄 때는 얘를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A1 앞뒤로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텍스트를 만들고 그 텍스트가 인다이렉트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예, 인다이렉트에 의해서 그
그때 얘는 텍스트가 아니라 뭘로 인식되냐면 주소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먼저 문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인다이렉트가 얘를 다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돌려줄 때는 이거 표 이름이야. 표 이름이고 표 이름 범위에 대한 부분을 얘가 해석해서 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엑셀한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그때는 에러 안 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 홍보, 관리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HR을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HR. 박수 치셔야죠. 네. 이거를 무슨 옵스담서 카운트 if에다가 이름 정에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표를 왜 써야 되는지 표만 여러분이 만드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함수를 적용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으니까요. 여기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 볼까요? 확장시켜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요거 있죠. 표의 관리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요 연산자는 다들 아시죠? 자, 여기는 부서라고 하는 거에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본드로 붙입니다. 엔드 연산자죠? 본드로 붙이는 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본드로 붙일 거예요. 본드로 붙여서 뭘 붙일 거냐면 요걸 붙일 거예요. 요렇게요. 자, 여러분들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텍스트죠. 텍스트예요. 중괄호 연까지.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본드 연산자가 들어갔죠. 붙이는 거죠. 디립다 붙이는 거예요. 이 연산자는 뒤에 나오는 거. D4에 갔더니 D46에 갔더니 요 값을 가져다 여기다 붙여. 그 다음에 또 본드로 붙이는데 요거로 붙여.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돼요? 이기시는 거 이렇게 되죠. 부서의 관리부 여기 있죠. 요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감 빠르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여기에는 인원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목록으로 집어넣는데 잘 보시는 것처럼 아까 하셨던 거죠. 자, 인다이렉트죠. 인다이렉트를 한번 감싸야 되잖아요. 최종 결과값이 뭘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셀에 대한 범위값으로 들어가야 되니 인다이렉트 함수 쓰셔야 되고, 자, 여기에는 자, 그렇죠? 부서에 중괄호 여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자, 그 다음에 본드로 붙이시는 거죠. 본드로 붙이시는 거예요. 본드로 붙이는데 앞에 있는 이 셀의 값을 가져와서 본드로 붙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본드로 붙일 거예요. 뭘 붙이시냐면 중괄호를 여셨으니까 중괄호로 닫는 걸로 본드를 붙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 함수를 마감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부서에 아까 보셨던 부서의 관리부만 던져주면 인다이렉트니까요. 부서의 관리부가 이제는 뭐다? 이제는 뭐예요? 부서의 관리부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셀 주소다. 아까 저 했던 거예요. 셀에다 했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 안 났고 관리부 홍길동 나왔습니다. 자, 다시 제가 만약에 부서에 홍보부를 찍으면 여기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오예 서버럭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가만 김영 이런 애들이 나왔죠. 자, 인터랙티브하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그 표에 대한 부분을 참조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만든 거. 여기까지 하시면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걔를 파워컬에다 또 연결하셔서 데이터의 원본을 쭉 긁어 오게끔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파워컬에서는 또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항목으로 나누면 먼저 데이터 중복해서 얘 떨궈주는 원본 소스 하나 만드는 거 하셔야 되고 해당되는 그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와서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필터링을 해야 될 때 드디어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부분.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개념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기까지 좀 활용을 하셔야지만 파워 쿼리를 여러분들 실무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부분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능 보면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직접 안 해보시잖아요. 100% 여러분 거 안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이거 100% 여러분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실수하시고 내가 어느 점에서 실수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다면 고민하시고 다시 그걸 보정해서 풀어낼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쓸 건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저번 시간 썼었죠. 근데 변화되는 목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약간의 꼼수가 있긴 하지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건 우연찮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고 하시면 자 데이터가 변화돼요. 변화되고 저희는 표를 쓰는데 표를 부르는 이름을 명명해서 표를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함수를 뭘로 썼냐면 인다이렉트 함수를 써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이중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뭐 이런 이름으로 엑셀 책에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름에다가 셀 서식 그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옵셋하고 카운트A 함수 써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다이렉트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건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표에 대한 개념 되게 중요하고요.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한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것들을 설렁설렁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왜냐하면 아까 인다이렉트 함수에서의 함수 인자는 반드시 문자열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설렁설렁 보시면은 이거 문자열 이거 생각 안 하시면 아까부터 큰 따옴표 안 하시면 그렇죠? 중간에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한 부분을 큰 따옴표를 안 치시면 백날해도 안 되거든요. 그 개념을 간과하시면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표 이름이니까 이름 참조인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보정해 나갈 수 있어요. 저희는 그냥 설렁설렁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져서 그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간과하거나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미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참조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이 있다.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함수가 있다. 그리고 표를 가지고 걔네들을 활용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 꼭 여러분들 연습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기능을 가지고 파워 쿼리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파라미터 값을 넘겨가지고 필터링하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완성되는 하나의 패키지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따로 기능을 갈 수 있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요 파워 쿼리까지 가시면 기존에 1년에 했던 작업들 아까 제가 하셨던 뭐 중복 항목 제거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파워 쿼리로 설정만 해놓으면 이런 루틴에서는 데이터를 여러분들 유연하게 그때그때마다 가지고 오고 뭐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무 오프라인 교육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능들을 또 다른 기능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건 약간 좀 더 다른 차원의 얘기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쉬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만 지시면.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뭐 잡소리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뒷부분에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 꼭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또 파워 쿼리로 활용하는 부분까지에 대한 내용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